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휴먼 카인드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읽었던 책들, 수년 또는 평생에 읽었던 책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렬하게 다가왔던 그런 책이 아닐까. 우리는 인간 본성이라고 하면은 이기적이고 탐욕 이런 것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런 교육을 받았던 것 같고, 독서를 해도 그러한 류의 실험들, 증명들 이런 것들을 봐왔던 것 같고, 또 문학 작품에서도 인간의 어두운 면들 그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어 와서, 또한 가장 결정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항상 사건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만 접해 오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항상 우리는 인간 본성은 이기적이고 어둡고, 여튼 인간은 애초에 글러먹었고 인류에는 너무나 산적한 이런 많은 문제들만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종국에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암묵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심각하게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까닭없이 그러한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의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실험이라든가 문학 작품들,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조작되었다는 거, 그리고 사실과 배치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통쾌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책 속에서 여러 면에서 기존의 우리의 생각에 새로운 도전을 받는다는 측면, 그리고 책 내용이 내가 내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우리 인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확한 성찰을 제공한다는 점,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한 독서가 되지 않을까. 몇 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우리의 본성에 고정된 본성은 없다. 맥락에 따라 인식될 뿐이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자는 인간의 본성은 이제 선하다, 협력적이다, 친화력이 있다, 이런 방향성을 갖고 설명을 하는데, 이 책을 독서를 한 이후에 갖게 되는 생각은, 뭔가 본성에 대해서 꼭 성선설, 성악설 이렇게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선악이라는 개념도 상당히 또 상대적인 개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보다는 어떠한 시대적 맥락에 따라서 인간에 대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하간 지금 현재의 우리의 인식은 굉장히 한쪽으로 이제 편향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서구 사회에서 인류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2차 세계대전은 끔찍한 일이었죠. 그 전에 이제 계몽주의, 과학의 발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 세상을 유토피아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 이러한 환희찬 기대감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근데 1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더 결정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서로 죽고 죽이고, 이러한 비극, 거기에 더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가스실에 넣어서 학살을 하게 됐죠.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아니,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것도 철학과 문학의 나라라고 하는, 계몽주의의 나라라고 하는 독일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믿음 자체를 갖기가 어려운 거야, 맥락적으로. 그 시점에 우리의 본성은 선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누구도 들을 수조차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우슈비츠 이후에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 본성의 어두운 점만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개념이나 실험들만 진행을 해오게 된 겁니다. 대표적인 게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이 있고, 그리고 스탠리 밀그램의 전기 충격 실험이 있죠. 이 내용들은 너무나 많은 책들에서 인용을 해서 책을 읽다 보면 수십 번을 거의 접하는 것 같아요. 책마다 거의 인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저도 믿게 되는 거죠. 아,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되는 거구나. 교도소 실험을 하면서 저렇게 잔인한 본성들이 발현이 되는 것이고, 전기 충격을 해서 피실험자가 막 괴성을 질러가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인간은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는 존재구나.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 책에서 이 이면에 대해서 이제 통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을 진행했던 필립 짐바르도 교수라든가 또는 스탠리 밀그램, 굉장히 그 영화 감독적인 그런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연구 자체가 조작이 된 거죠. 배역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라고 압력을 주는 거예요. 그런 애초에 실험이 아니라 연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책 속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부정 편향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언론의 이제 이슈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들이 사람들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끌지 못하는 거죠. 항상 부정적인 부분들을 크게 부풀려서 보도하는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또 방관자 효과 개념이 나오는데, 뉴욕의 퀸스 지역에서 새벽에 한 여인이 피살을 당하는 거예요. 괴한한테. 근데 주변에 수십 가구의 집에서 불을 켜고 창문을 열고 지켜보면서도 그 누구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방관자 효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봤으면 나밖에 책임질 사람이 없네,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하는데, 자, 수십 가구이기 때문에 남들이 돕겠지, 뭐 이렇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면, 이렇게 서로 돕지 않는 이면에 대해서 당시 굉장한 미국 사회에서 이슈가 됐던 그런 사건인데, 실제의 사건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피살된 여인의 그 친구가 필사적으로 어떠한 위험이 닥칠지도 모르는데도 나와서 그 피살된 여인을 도왔고, 결국 그 여인은 친구 품에서 삶을 마감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언론 인터뷰는 단 한 줄도 보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미국 사회가 이 보도로 이슈가 돼서 이 신문사가 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책에서 또 저 내용들을 아주 수십 번을 보는 거죠. 아유, 우리 인간이라는 게 원래 저렇구나,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그 뉴올리언스 지역을 강타했을 때도 언론에서는 막 살인, 총격, 성폭행 이런 사건들이 발발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학의 부정 편향도 있어요. 문학이니까 뭐 소설도 되고 일종의 영화도 문학에 포함을 시켜서 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파리대왕, 6명의 어린아이들이 무인도에 표류하면서 어떤 잔인한 인간 본성이 발현되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히트를 치고 아직도 세계문학 목록에 이 파리대왕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저자는 끈질기게 뭔가 탐구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분 같은데, 파리대왕 같은 사건이 실제 지구의 어디선가 발생했을 것이다, 뭐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찾는 거죠. 실제 남태평양 지역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고 추적을 해서 실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서로 돕고, 누가 한 명이 다치면은 너의 몫의 일까지 내가 해줄 테니 너는 가만히 편하게 쉬도록 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안전하게 구출될 때까지 생존해 있는 이런 내용들 아주 집요하게 탐구를 해서 멀리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실제 생존자들 만나고 구출한 사람들을 만나고 정확한 스토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부패하는 권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권력의 부정적인 모습 같은 이런 모습이 과거에는 없었다는 거죠. 수만 년에 달하는 인류의 시간 속에서 그런 것이 없었는데, 부와 권력이 집중되면서 이러한 인간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발현이 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부와 권력을 습득한 이들이 이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 본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들을 교육시키게 되는 거죠. 자, 인류는 과연 진보해 왔는가? 인간의 본성이 어떤 긍정적인 방향성이 있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진보해 왔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책들과 좀 생각들을 해보면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진보를 해왔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폭력이나 전쟁, 지금 시대가 가장 폭력적이고 전쟁의 위험성이 높은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죠. 폭력으로 인한 살인, 상해라든가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왔고, 전쟁도 마찬가지죠. 이런 내용은 스티븐 핑커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이 책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죠. 생활 수준, 뭐 먹는 수준이라든가 의료 수준, 평균 수명, 여러 가지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 수준 끊임없이 향상이 되어 왔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뭐 전체적으로 생활 수준이 향상된 건 알겠다. 그런데 양극화가 너무 심하지 않냐? 사실 양극화는 심각한 문제이긴 해요. 하지만 이 양극화 부분도 과거의 인류에 비해서는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 물론 우리가 30년, 40년 전보다는 굉장히 후퇴를 했지만 큰 흐름에서 본다면 많이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 뭐 귀족 사회라든가 우리나라 양반 사회 어땠나요? 양극화가 뭐 이거는 좁힐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벌어진 시대였죠. 자, 그러면 기업 활동, 기업의 어떤 반사회적 활동이라든가 뭐 독점 기업의 문제점, 뭐 노동 착취의 문제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기업의 부분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사피엔스에 보면은 옛날 기업 활동은 거의 군대를 같이 이렇게 끼고 활동을 하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었더라고요. 동인도 회사라든가, 물론 나중에는 국가에서 이제 소유를 하게 됐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군대를 보유한 그런 활동까지 해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좀 많이 놀라긴 했었는데, 여튼 최근에 기업의 문제도 많이 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이런 개념이 대두되듯이 환경이라든가 뭐 고용, 지배구조 이런 측면에서 뭐 소비자들의 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업의 여러 측면도 많이 나아지고 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21세기가 온다는 걸 상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뭐 예언이라든가 뉴스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죠. 석유가 조만간 고갈되고, 뭐 화석 연료가 고갈되고, 뭐 핵 전쟁이 발발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끊임없이 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도 있고, 하지만 전혀 아무 문제 없이 21세기로 왔고 지금이 2020년대인데 상상이 잘 안 됐죠. 어렸을 때는 과연 2020이라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인가, 그때까지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여튼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발전하면서 존속해 오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또 팩트 플리스, 그런 책들 한번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한 인간 본성에 관한 관점인데, 여튼 뭐 인간 본성에 대해서 뭐 악하다 선하다 뭐 개인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실제 뭐 악한지 선한지 뭐 그런 것들이 존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이 인간 본성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있겠죠. 일단 중요한 거는 인간 본성에 관해서 정확하게 성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사피엔스가 지구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유발 하라리는 허구를 믿는 능력, 그것으로 인해서 대규모 협력이 가능했다, 이런 측면이 네안데르탈린이 아니라 사피엔스가 지구의 주인이 되는 이유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책의 저자는 호모 퍼피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 인간이죠. 네안데르탈인이 우리보다 강인하고 뇌도 용량이 훨씬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친화력, 그러니까 친화력이 많은 경우에 유지 존속하면서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얼굴이 사실 과거보다 많이 이렇게 귀여워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소련의 여우 길들이기 뭐 이런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기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읽다 보면 뭐 설득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친화력으로 인한 협력, 이런 것들이 우리 사피엔스가 지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만들었다. 뭡니까? 우리 본성이 친화력이라는 거죠. 또 이기적 인간이라는 프레임을 파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플라시보 효과가 있고 노시보 효과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죠. 우리가 나는 나의 본성은 선해, 우리 친화력이 중요하고 협력할 수 있고 연대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실제로 그런 방향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런 거 없어. 인간은 이기적이고 만인에 대한 투쟁이야. 나의 다 투쟁 상대일 뿐이고 각자 도생밖엔 방법이 없어. 그러면 뭐 그런 방향으로 쓸쓸하게 살다가 생존을 못하고 그냥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플라시보, 노시보 효과, 그런 측면, 또 피그말리온 효과, 로젠탈 교수가 연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쥐인데 이쪽 쥐가 더 탁월하다, 그랬더니 실제로 실험에서도 이쪽 쥐가 더 성과가 좋았다는 거죠. 왜냐? 더 탁월한 쥐인 줄 알고 더 잘 보살피니까 성과가 좋다. 우리 인간에게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
부정적 신호를 차단하라. 예전에 하버드 상위 1%의 비밀? 그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이런 부정적 신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거. 그러니까 너는 바보야. 직접 이런 게 아니라 눈빛, 몸짓 이런 걸로 인해서도 나에게 부정적 시그널이 오면은 인식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뇌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삶을 더 나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봐서도 우리가 인간 본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건 어느 정도 사실에 바탕을 둔 이 책을 읽어보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채널에서는 얼마 전에 진실의 흑역사라는 책을 다뤘잖아요. 먼저 다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덜 놀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책을 안 다루고 이 책을 읽었으면 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저렇게 수십 번씩 모든 책들에 인용이 됐던 그런 내용들이, 실험들이 다 조작이었구나, 언론의 의도적 오보였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조작된 실험을 믿게 된 거고, 언론의 의도적인 오보를 그냥 믿어온 거라는 거죠. 최재천 교수님이 이 책의 추천사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배우고 믿어왔던 모든 것을 뒤엎어버린다. 그런 측면에서 놀랍고 또는 엎어버릴 때에 어느 정도 약간의 통쾌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재승 교수가 읽고 나면 이 책을 집어들기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이러한 추천사를 쓰셨는데 저도 공감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나면 이 전에 생각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죠.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 그건 뭡니까? 결국 인간인 나에 대한 인식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거처럼 그렇게 거짓되게 편향된, 잘못된 그런 생각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인류에 대해서 정확한 성찰을 바탕으로 삶을 추구해 간다면 훨씬 더 좋은 개인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이 책을 통해서 강하게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